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건강관리비법 본특강을 위한 준비특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준비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이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이다.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실천 결과 획기적인 신체 변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비법의 지속적인 실천 수행의 결과로 지금은 젊은 시절보다 시력이 더 좋아져서 양쪽 눈의 시력이 1.5, 2.0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비법 실천 수행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은 단 한 톨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현대의학에 관해서는 애초부터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나의 정력도 20대 초반 나이대보다 더 센 상태입니다. 내가 2008년 개발한 성기능 회복 7주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체험적 연구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가지 실질적인 예만 보더라도 나는 신체 나이가 30년 이상 더 젊어져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건강관리비법 탄생 배경과 필연성 6가지 자연치유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치유 원리와 개념으로 2가지 이상 치유 방법을 결합하고 융합, 실행하는 독특한 치유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공해로 인하여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각종 암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다한 일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 환경, 습관적인 음주 등으로 만성피로증후군이나 과민성 장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과로의 누적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서 주기적 습관적으로 감기 몸살을 앓는 사람들조차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을 의사나 병원 약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인 양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게는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마디로 단언컨대 이러한 질병들은 의사나 병원 약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임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은 남용할 경우 그 폐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질병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하고 예방하며 나아가 평생 건강관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지금부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질병 치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토대로 자신의 힘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갖추어서 질병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장수 프로그램인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실천에 옮겨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질병을 깔끔하게 치유함과 동시에 자연치유 멘토가 되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건강산업의 핵심 멘토 활동, 즉 취업이나 창업으로 경제적 풍요와 함께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각종 질병 치유의 방향과 적용하고자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습관 혁신. 식습관 혁신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건강한 음식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식습관 혁신을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건강한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체 해독,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몸속의 방해 요소인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독소가 쌓이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셀 영양요법. 우리 인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나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정상 세포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이에 상하는 영양 성분을 세포에 공급해야 합니다. 즉 손상된 세포는 재생시키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는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준하는 적확한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해야 된다는 이론이 셀 영양요법 이론이고 직접 환우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요법.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여기 운동요법 막연한데 실제는 본 창시자가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12가지 운동요법 2부 강의에 실질적으로 동영상 시범과 함께 해설이 나옵니다. 그 2부에 가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술치유법, 민간요법, 크게 분류한 위 6가지 방법 중 식습관 혁신의 바탕 위에 나머지 5가지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을 결합, 융합, 응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치유하고 다른 제2의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가족들의 질병이 자연치유가 순조롭게 잘 되게 코치해주는 상담사이면서 가이드역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치유 경험 지식과 배운 전문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 대사증후군, 과면성 장증후군, 아토피 불면증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 당사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질병을 잘 치유할 수 있게 전문 상담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 전문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방법과 이심 젊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다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로부터 평생건강관리 비법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한번 듣고 창시자의 평생건강관리 비법 TV 채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창시자가 직접 특강 메모 노트로 즉 평생건강관리 비법 교재를 보면서 10회 이상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한 사람이라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나아가 본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가 쓴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을 대여섯 번 정도 읽어보고 이 사람이 평소 행동하는 생활 습관대로 따라 3, 4년 정도 더 밀도 있게 꾸준히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20년 젊어지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 평생건강관리 비법 기본 지식 정보 습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질병이다 뭐다 이거 이전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이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기 전에 이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1.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급하고 절실한 첫 번째 행위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먹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주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호흡 행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숨 쉬는 행위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같이 공기가 별로 좋지 않는 도시에서 방 안 공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바깥 공기가 좋을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적게는 5, 6배, 많게는 수십 배, 심지어 100배 이상 나쁜 곳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깥 공기는 늘 순환하고 있고 실내 공기는 늘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건강상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다들 평소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은 우리 일반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공기를 선택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체 교환과 호흡 과정을 그래픽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그래픽 그림 맨 위의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외부의 공기를 호흡기관인 코를 통해서 내부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보통 숨 쉬는다고 합니다. 물론 내쉬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 두 번째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외호흡입니다.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는 혈액으로 이동하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동한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세 번째 그림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듯이 내호흡입니다. 혈액 속의 산소는 세포로 이동하고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혈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숨을 쉬고 외호흡, 내호흡 세 가지를 우리는 호흡 과정 중 기체 교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앞 그래픽 그림의 맨 아래 그림은 우리 인체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래픽 그림입니다. 세포호흡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세포호흡,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노폐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세포호흡을 에너지 생성 과정, 그 호흡 과정 중 에너지 생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교환 과정과 에너지 생성 과정 모두 합해서 호흡 과정이라고 하는데 호흡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체가 생존하기 위한 에너지, 활동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음이온이 많이 발생하는 섬이나 산속 숲속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인된 믿을 만한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를 실내에 설치하면 산속에서 사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가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를 사용해본 경험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쯤 됐을 겁니다. 2월경인데요. 어느 분으로부터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가 그렇게 우리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수없이 들어왔는데 한번 테스트 목적으로 구해서 제 방에 설치해놓고 지금도 사용 중입니다만 설치해놓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대단히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코가 좀 맹맹해요. 왜 이럴까? 금방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그 증세가 사라집니다. 감기 초기 증세 비슷해요. 아마
음이온 발생 공기 정화기에서 나오는 그 바람 때문에 선풍기 바람, 아주 약한 바람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방을 쓰려고 보니까 다른 뭐 별 이상한 상황은 뭐 보이지 않고, 방바닥을 쓰려고 딱 보니까 방바닥에 뭐 뿌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먼지보다는 훨씬 입자가 컸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뭘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이틀째 하룻밤 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방 쓰려고 보니까 또 뿌옇게 뭐 떨어져 있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집 찐득이구나.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집 찐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양을 몰랐습니다. 늘 확대해 놓은 그림이나 사진만 봤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집 찐득이가 대략 우리 방바닥에 있는 먼지보다는 입자가 한 10배 정도 크고 한 좁쌀 크기 정도 될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이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가 살균작용도 탁월하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 안에 뭐 처박혀 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머리가 띵하고 이랬는데, 2011년도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를 제가 거처하고 있는 방에 설치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죠. 단 한 번도 두통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이나 산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를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 공인된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 알아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음이온 발생 공기정화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행위는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몸 균형에 이상이 생겨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먹는 것은 고사하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몸 자세 균형의 80%는 우리 기의 전정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약 20%는 우리의 눈, 즉 시각이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몸 균형은 꾸준한 신체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이미 체내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이라면 동양 전통의학의 철학, 음양의 원리에 의해 만든 특별한 기능식품인 고윈을 섭취하여 체내 시스템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은 있으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창시자가 개발한 뇌운동법이 뇌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우리 몸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실제 습득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신체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몸 자세만을 이야기하는데, 본 창시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몸의 균형은 자세 균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방금 언급한 자세 균형과 우리 인체 내 시스템 균형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의 균형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 내 시스템 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 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위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과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균형은 고른 음식 섭취로 균형을 잡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장 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균형이 깨져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유산균 식품을 섭취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호르몬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즉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좋다는 불포화 지방산도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1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보통 오메가3보다 6 비율이 20-30배 높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소에 오메가3를 종종 섭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양의 생선을 자주 먹게 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럼 세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 중에서 세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가 물입니다. 우리 이 지구상 유기체의 9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 내용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필수 핵심 요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은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혈액 내의 pH는 7.35 내지 7.45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체의 피에는 물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알칼리 물이 우리 몸의 가장 이상적인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이 위의 pH 범위를 벗어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먹는 물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계층에서는 프랑스산 무슨 비싼 물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수 좋은 물 많습니다. 청정지역에서 뽑아올린 물이나 화산지역에서 뽑아낸 물이 비교적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화산 암석은 참숯과 같이 물을 걸러내는 필터처럼 정화작용을 하므로 깨끗한 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물을 선택해서 마시면 비교적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 중에서 네 번째로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음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아니면 최소한 건강한 음식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기본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성인 1일 필요 칼로리로 적당한가? 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의 영양 성분비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적당한 음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각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적정량의 영양가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식단을 꾸리면 건강한 밥상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창시자가 쓴 책 20년 젊어지는 비법 제1권 3장 탄수화물, 4장 지방과 단백질, 5장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말해주고 내가 먹은 음식은 3대까지 간다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기능식품인 고인 섭취를 통해서 체내 시스템의 균형을 바로잡고 적당량의 건강한 음식을 제때에 먹는 식습관과 바른 생활습관을 가졌다면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나쁜 공기를 자주 마시거나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좋지 않은 물을 상시적으로 마시거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즐기는 등 앞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 나쁜 생활 습관을 가졌다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질이 좋지 않거나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건강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심각한 질병 즉 비만, 제2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보기에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현대인 70-80% 이상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 건강에 역행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태에서 본 창시자가 개발한 건강장수 프로그램 즉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해서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누구나 다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 평생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비교적 좀 딱딱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인도로 비주얼 여행을 석 한번 하고
상당히 명성이 있는 고기 한 마리 낚아서 그 고기의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2006년 7월 30일 12시 16분쯤 홍도 동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그마한 낚싯배를 타고 가던 도중 마치 저 안개 구름이 홍도 본섬을 집어삼킬 듯 엄습해오는 광경이 경이로워서 그때 찍어 놓은 것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북쪽으로, 홍도 본섬의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맨 왼쪽은 살팍섬, 중간에 독립문섬, 오른쪽이 높은 섬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높은 섬, 제가 20년 이전부터 자주 다니는 아지트입니다. 옆에서 본, 동남쪽에서 본 광경인데 거의 수직 질벽에 가까워요. 여기 이제 보통 일명 북문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 제 아지트입니다. 오른쪽에 저 턱처럼 걸상처럼 생겼는데 저거는 다음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 코끼리 코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계단처럼 돼가지고 위에 있는 한 2평 될까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맨 하부에는 물이 항상 이렇게 좀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기 때문에 급할 때는 이걸 병 같은 데 받아서 식수로 쓸 수 있겠죠. 이 오른쪽에 이 턱이 24시간 태양광선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세로 크랙에서 찬바람이 나오는데 에어컨은 저리 가랍니다. 천연 에어컨이죠. 저기서 저걸 믿고 수십 년간 저기 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 이제 설물 물이 빠졌을 상태인데요. 요 물이 들어와서 이제 포말이나 한 중들물쯤 됐습니다. 저 포말이 일어나는 곳이 포인트인데요. 현장 상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포인트만 담았는데 한번 낚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한 마리 물은 같은데 올려 보겠습니다. 낚싯대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예.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제대로 이름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물론 맛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고요. 이 돌돔 고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그런 입 구강은 사기질로 되어 있고 망치로 깨도 안 깨집니다. 눈은 좀 돌출대가 있고 좀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앞 지느러미가 옆에도 있고 밑에 배지느러미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코브라 헬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덩지느러미는 굉장히 억세지만 날카롭진 않습니다. 굉장히 억셉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7개의 띠무늬가 있습니다. 얼룩말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있죠. 완전한 성어가 되면 이 세로 무늬가 흑회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 돌돔 껍질은 악어 가죽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은 굉장히 잔잔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돔을 낚아서 서울에 갖고 와가지고 물론 운반하는 것도 중요한 그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생선회를 설명할 때 생선회 쓰는 방법을 설명할 때 그때 보관하는 방법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와서 그 다음 날 만 하루가 지났었죠. 썰어가지고 먹기 직전에 우연히 촬영해 놓은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돌돔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입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바로 앞 지느러미 밑에서부터 시작해가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돌돔의 한쪽 면 고기가 살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처럼 생긴 데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그 반대편 살코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타원형으로 흰 이 색깔의 고기는 돌돔의 뱃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좀 진한 빨간색으로 두 점 있는 게 돌돔의 볼때기살입니다. 돌돔의 볼때기살은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 볼때기살 크기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40cm 이하는 볼때기살이 없습니다. 저 맛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방금 보여드린 돌돔 생선회의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돌돔 100g에는 식품 열량 86kcal이고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단백질 17.8%, 포화지방산 24.2%, 일가 불포화지방산 20.0%, 다가 불포화지방산 55.8%, 무기질인 칼슘이 57mg, 베타인유인 글리신 베타인유가 47.5mg, 호마린 0.9mg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이 탁월하게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화지방산, 일가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보통 오메가3고 오메가6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돌돔은 우리가 오메가3니 뭐니 먹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이 탁월하게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생선회가 영양학적인 가치가 어떤지 우리 인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 초대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TV 채널 소개를 끝으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준비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에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에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이다.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해오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습득 공간이고 자연치유 멘토 양성교육기관이고 아주 특별한 창업 아이템 20년 젊어지는 카페 창업 컨설팅 하는 곳이고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여기에는 축구 진로 상담,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드는 코칭도 해줍니다. 세계 음식 문화 여행 가이드, 그 다음에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가이드 레슨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냥 바다 낚시도 TV로 봐서 재미없습니다. 배워서 직접 가족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지원도 노하우다 등 이렇게 7가지 컨셉의 콘텐츠로 구성된 차원이 다른 인생학교입니다. 그럼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채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딱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네이버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 앞에 보이는 주소, 네이버 자연치유 멘토 TV 주소 앞에 보이는 주소, 네이버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앞에 보이는 주소, 네이버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TV 주소 앞에 보이는 것, 네이버 세계 음식 문화 여행 TV 앞에 보이는 주소, 네이버 재운도 노하우다 앞에 보이는 주소. 지금 현재는 평생건강관리 아프리카 TV 맨 아래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 특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TV 채널 주소가 있는데 여기 클릭만 하면 바로 그 TV 방송으로 딱딱 뜨고 제가 지금 방송으로 특강한 걸 다 다시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다시 보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비법 준비 특강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